아, 네. 그 마이오카디얼 리퍼퓨전 인저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모든 이스케미아 리퍼퓨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오카디움이라는 좀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이오카디얼 리퍼퓨전. 그래서 저희가 리퍼퓨전 인저리를 하는 오관들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로크, 심근경색과 더불어서 제일 흔한 병이 뇌졸중이니까 스트로크, 그래서 브레인의 이스케미아 리퍼퓨전 인저리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식 자체도 일단은 관류가 멈췄다가 다시 사람의 몸에 넣으면서 관류가 되는 건 리퍼퓨전 인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많이 하는 장기인 키드니, 그리고 또 하나 이식을 많이 하는 장기인 리버인데,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식 관련한 리퍼퓨전 인저리도 있지만 버드키아리 디지즈라고, 버드키아리 신드롬이라고 좀 모르셔도 되는 병인데 그런 병이 있어요. 정맥이 포탈벤을 탁 막아버리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하트인데, 이 하트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근육이잖아요. 프로리퍼레이션을 하는. 뭐 이면에서는 스트로크랑도 좀 닮은 부분은 있죠. 프로리퍼레이션을 안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근육이다 보니까 뭐가 많냐?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갛죠.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그리고 또 하트만의 진짜 특이한 특성인데, 브레인은 무엇을 많이 먹는지 워낙 유명하죠. 글루코즈만 먹는다. 이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글루코즈가 없을 때 케톤바디 형태로도 영양분을 먹을 수는 있지만 글루코즈만 먹는다. 근데 하트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글루코즈를 이게 비율마다 한 50% 정도 사용하고, 패티애시드를 나머지 한 50% 정도 사용하는 메타볼리즘적인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토마티시티, 한글로는 자동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뇌는 뇌토콘드 떼어내면 그냥 기능을 못해요. 자극이 없으면 기능을 안 하고, 키드니도 자극이 없으면 기능을 안 하는데, 하트는 뭘 만들 수 있다. 심장만 뚝 떼도 본인 혼자 뛸 수 있습니다. 이 자동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장기 이식에서는 리퍼퓨전 인저리가 왜 잘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네, 장기 이식에서는 요즘 리퍼퓨전 인저리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스케미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장기를 피해서 딱 빼는 기간 동안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저온의 녹기, 저온 처리라고. 똑같이 심장이라고 할게요. 심장도 이식을 하니까 저온에 두고요.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뚝 떨어져야 되죠. 또 고농도의 포타슘 용액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농도의 포타슘 용액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토마티시티가 없어져요.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래서 이식할 때, 심장을 이식할 때는 리퍼퓨전 인저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니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다른 장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리퍼퓨전 인저리가 마이오카드 심근경색에서 막 40% 셀레스를 차지해,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 이스케미아 리퍼퓨전, 마이오카드 인팍션에서 심근경색에서의 차이가 뭐냐? 일단 고온이죠. 고온이라는 건 그냥 우리 체온,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활발합니다. 포타슘이 정상 포타슘이죠. 그 얘기는 자동능이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막혔어요. 그러면은 이 심장은 이제 뛰지 못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뛰어도 계속 전기 자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만드냐? 못 만들 때까지 만들어요. 이미 뛰지도 못하니까 만들 필요도 없는데 계속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뻗을 때까지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케미아가 지속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컨섭션이 많아지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논문이 있냐? 이 에너지 산소가 없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소스가 글라이코젠이잖아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이 많을 때 오히려 리퍼퓨전 인저리가 증가하는 것 같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라이코젠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는 락테이트가 그만큼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글루타민과 같아요. 네. 글라이코젠이 많으니까 프로텍션 이펙트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 근데 이 리퍼퓨전 인저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케미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만큼 심했고 심한지랑 또 되게 혈관이 80% 막혔냐, 90% 막혔냐, 95% 막혔냐, 그리고 시간 30분 막혔냐, 45분 막혔냐, 1시간 막혔냐에 따라서 이 리퍼퓨전 인저리 양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런 특성이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얘기는 철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철이 많아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토시스에서 저희가 하트에 관심이 있는데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로크에서 페로토시스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리버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트에서만 페로토시스가 나오는 이유 중에 이거는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가 추정컨대는 이 하트만의 특성 때문일 거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다. 아이온 레벨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물론 리버도 많습니다. 그리고 키드니도 프록시말 튜블이라고 해서 막 에너지 하는 데에서는 많은데 근육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를 그만큼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오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블러드가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탁 했어요. 이제 블러드 클라시즘, 보통은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하지만, 죽상정화, 막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여기 셀이라고 할게요. 이거 셀 하나,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럼 처음에는 이런 환경 때문에 계속 끝까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글루코즈를 최대한 다 씁니다. 옥시젠이랑을 남김없이 일단 갖고 있는 거는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글루코즈가 결과적으로 뭘로 바뀔 거예요? 락테이트로 바뀔 건데, 락테이트가 생기면서 보통 뭐가 더 같이 생기죠? 프로톤이 같이 생기죠. NAD가 또 생기고, NAD가 생기면서 프로톤이 같이 생기고 락테이트가 생기죠. 그래서 프로톤의 레벨이 세포 안에서 프로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레벨 pH는 낮아질 거고요. 세포 밖과 세포 안의 pH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포 안의 pH가 낮아지면 프로톤을 퍼내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익스트라셀룰라의 pH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14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또 뭐가 있냐면 O2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O2가 없으니까 TCA 사이클이 막혀요. TCA 사이클이 막혀서 그 중간 물질, 제가 기억하기로 석시닐코에인데, 석시닐코에 아니면 석시네이트인데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얘가 쌓입니다. 전자를 더 줄 데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쌓여버리는 거. 요 두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이스케미아 때 일어나는 시간인데, 근데 갑자기 클라시
뻥 뚫렸어요. 보통은 이제는 거의 예전에 수술하기도 했는데 KBG라고 요즘 다 스텐트는 씁니다. PCI라고 해서 펄큐테이너스 피부를 통해서 카테터를 인설션 삽입한다 해서 PCI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카테터를 탁 넣어서 여기를 강제로 그물망이 쭉 펴가지고 피가 탁 통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갑자기 pH가 정상이 돼요. 그 이스케미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O2가 없잖아요. 옥시전이 없으니까 또 하나가 뭐가 나타나냐면 안티옥시던트가 그만큼 필요 없게 돼서 안티옥시던트가 감소합니다. 이것도 원래 제가 논문으로도 쓰고 싶었고 저희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실험 셋업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뺏겼어요. 최근에 서큘레이션에 나왔던 논문인데 대표적으로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글루타사이온이 익스포트 됩니다. 세포 밖으로 퍼내요. 보통 이걸 MRP1을 통해서 퍼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뚫렸을 때 pH도 정상일 거고요. O2도 정상 레벨로 확 들어오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O2가 돌아가니까 일단 옥시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O2가 돌아가니까 TCA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정방향으로 가지만 역방향으로도 갑니다. 그것을 리버스 리버스 뭐더라? 어쨌든 역방향으로도 갑니다.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리버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용어는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ROS를 폭발적으로 만들게 돼요. 이게 전자가 계속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정확하게 컴플렉스 1과 2에서 3로 가고 그 3가 4로 가고 그 4가 O2로 가야 O2가 전자를 4개 받아서 물이 된다.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역방향으로 흐르고 하니까 전자가 중간에 새어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RO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요. 이게 2014년 네이처에 발표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옥시던트가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평범한 ROS입니다. 그러니까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는 게 안티옥시던트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이게 밸런스가 맞는 상태가 깨진 거거든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깨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줄었으니까 얘가 늘지 않아도 원래 무게만 돼도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24년인가 25년에 이 MRP1 이니비터를 쳐요. 그게 대표적으로 MK57인데 걔를 쳐서 GSH 익스포트를 막았더니 리퍼프션 인저리가 줄더라라는 것을 서큘레이션에 발표를 합니다. GSH가 익스포트 되는 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도 논문을 냈었어요. 오스몰라리티의 차이점이 GSH가 익스포트 되는 것 같다 이런 논문을 냈었는데 그래서 MK57이 저희가 이걸까지 쓰려고 했었는데 리퍼프션 인저리 그때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못했다가 다른 저자가 썼죠. 그래서 우리 가설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MK57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똑같은 물질입니다. 요런 RO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안티옥시던트가 떨어져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환경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또 이것도 ROS가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pH가 정상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여기 셀 레벨의 pH가 6.4였다. 그럼 pH가 지금 7.4로 갑자기 확 온 거니까 프로톤의 농도가 10배 차이 나는 거죠.
6.4보다는 더 낮을 겁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7.4일 때 세포 안이 7.0에서 7.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익스트라셀룰러가 6.4까지 떨어졌다가 하면 그만 6.2, 6.1 뭐 요 정도 될 텐데 어쨌든 6.4라고 합시다. 그럼 10배니까 프로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근데 프로톤은 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프로톤만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반대 문제로 프로톤을 퍼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애가 생깁니다. 걔가 뭐냐? 소듐이. 네, 프로톤을 퍼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가로 소듐을 받아오는데 소듐을 받아오면 문제가 또 생기죠. 세포가 빵빵해서 터져 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들어온 소듐도 다시 퍼내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소듐도 다시 퍼냅니다. 근데 소듐도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차지인 뭔가가 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 칼슘입니다. 근데 소듐 2개 퍼낼 때 칼슘 하나 들어오니까 물론 비율은 다릅니다. 3대인가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칼슘이 들어와서 오스몰라리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 세포 내 칼슘이 엄청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 칼슘이 무슨 일을 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칼슘이 뭐 수많은 프로테이즈 액티비티를 증가시킨다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프로테이즈 뭐 C 이런 것도 다 칼슘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플러스 차지잖아요. 플러스 차지가 좋아하는 오가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네가티브 포텐셜을 갖고 있는 오가넬인 거죠.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칼슘이 미토콘드리아로 쑥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뭐 캔서셀은 더 네가티브 포텐셜을 많이 띠지만 어쨌든 이 셀 내부에서 굉장히 유독 튀는 네가티브 포텐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칼슘이 미토콘드리아로 많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칼슘이 쌓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뭐가 되냐? ROS가 더 늘어나요. 이 ROS가 늘어나는 게 칼슘 때문에 있고 이 리버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때문에 있고 거기에 안티옥시던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 때문에 결과적으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리포퓨전 인저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거 안티옥시던트가 떨어져서 ROS,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을 O2 파라독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래서 pH 때문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pH 파라독스, 칼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그럼 칼슘이 없으면 리포퓨전 인저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것도 많이 연구가 됐는데 임상적으로 성공한 게 없어요. 아직. 안티옥시던트도 그렇고 아이언 켈레이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임상에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퓨전 치료가 없는데 어제 이렇게 ROS가 증가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아이언 레벨도 증가하는 게 밝혀져 있어요. 왜 증가하냐? 요거까지는 몰라요. 저희 인비트로 모델에서는 트랜스페린 때문이다. 요거는 저희가 인비트로 모델에서는 밝혔지만 인비보에서 밝힌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인비보에서 이 아이언이 증가하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희 인비트로 모델에서는 확실히 트랜스페린이니까 인비보에서도 트랜스페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저도 모르겠어요. 인비트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도 있고 여기는 막 길어야 뭐 1시간, 이스케미아 시간이.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라와 이스트라셀룰라 볼륨 차이가 원래 인트라셀룰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보통 우리 몸의 액체의 2대1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2고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가 1, 뭐 요 정도로 보니까 요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자체가 세포보다 무조건 작아요. 근데 저희는 세포 배양할 때는 FBS가 물론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셀 부피에 비하면은 실험 엄청 많은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인비보에서 이게 작동할까?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2019년인가 이 PNAS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힘 옥시제네이즈 H1 힘 옥시제네이즈 때문에 힘 프로테인이 디그라데이션이 돼서 아이온이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런 시우리가 있고요. 근데 그 논문도 보시면 마지막 피규어에서 리포퓨전 인저리를 했는데 이 힘 옥시제네이즈 1 때문에 아이온이 증가한 걸 본 거는 독소르비신이라고 그 대표적 항암제인데 심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일 유명한 항암제예요. 얘를 썼을 때 증가하는 걸 대부분 봤어요. 리포퓨전 인저리에서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페리틴이 데그라데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페리티노파지 있죠. 페리티노파지에 의해서 페리틴 안에 있던 철이 흘러나와서 아이온이 증가하는 것 같다. 뭐 다 가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들도 다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온 레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긴 ROS와 이 아이온이 만나면 펜턴 리액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펜턴 리액션을 일으키기 굉장히 쉬워진 상태가 됩니다. 펜턴 리액션은 이 아이온이 페러스 아이온이 페릭 3가 아이온으로 바뀌면서 ROS 중에 하나가 보통은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예요. H2가 하이드로젠 라디칼로 바뀌는 거. 옥시젠 라디칼로 바뀌는 요걸 펜턴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붙잖아요. 굉장히 리액티브한 거죠. 얘는 어딜 가나 붙어서 전자를 뺏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방사선 치료나 이럴 때 생기는 라디칼들도 이런 라디칼이에요. 그럼 DNA를 파괴할 수 있고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들을 파괴할 수 있는 건데 하이드록시 라디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서 생기는 라디칼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DNA를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거보다는 리피드를 주로 타겟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서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의 이니시에이션, 시작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 리피드 퍼록시데이션 체인 리액션이 막 증가하는,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페로토시스가 나타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퓨전 인저리가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니까 셀데스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ATP가 충분하다 그러면 데미지를 받았을 때 에이팝토시스로 가겠죠. 근데 이스케미아 시간이 길어서 ATP가 없다 그러면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셀들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니까 MPTP가 열릴 거고, 그래서 MPTP 오프닝 네크로시스도 생길 수 있고, 아이언이 있으니까 페로토시스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멀티모달 셀데스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페로토시스가 메이저 히터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가장 단순한 이유는 페로토시스 이니비터를 트리트했을 때 리포퓨전 인저리가 적어도 인비트로에서 드라마틱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예요. 교수님, 네. 논문에서. 네, 저희 논문에서도 그렇고 저희 논문에서 확실히 그래서 인비트로 모델은 페로토시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럼 인비보에서도 페로토시스냐? 메이저가 페로토시스다까지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심장 그것도 똑같은 방법을 한 겁니다. 페로토시스 이니비터 처리했을 때가 제일 리포퓨전 인저리가 줄더라. 물론 다 한계가 이스케미아 전에 트리트했다라는 한계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스케미아 전에 MPTP 오프닝을 막는 사이클로스포린을 트리트한다든가 에이파토시스를 막는 지바드 FMK인가 그런 걸 트리트한다든가 페로스타틴을 트리트한다든가 네크로토시스를 막는 네크로스타틴을 트리트한다든가 하고 봤을 때 페로스타틴이 제일 이펙트가 크더라. 이렇게는 되어 있으니까
네, 페로토시스가 메이저다. 여기까지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 때문에 리포퓨전 인저리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멀티모달 셀 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포인트 있으실까요? 혹시 칼슘이 많아서 네. 생기는 시그널이 네네. 뭐 페리티노페이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칼슘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서 ROS 증가하고 MPTP 열리고 여기까지는 있는데 칼슘 때문에 페리티노파즈가 증가한다. 이 페리티노파즈는 결과적으로 NCOA4가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AMPK랑 관련이 있을 경우, 근데 그럼 칼슘 이게 이스케미아는 무조건 AMPK는 당연히 액티베이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배고플 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미노시드나 이런 것도 스타베이션 되면 쟤네들 무조건 활성화. 맞습니다. 그래서 얘 굶고 있는 상태니까 AMPK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칼슘과 요거 제가 본 기억도 나네. 적어도 리포퓨전 인저리.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칼슘 유빈 같은 거를 예전에 처음 했을 때 네, 칼슘 네. TFEB 같은 게 활성화돼서 TFEB요? 네. TRPB가 아니라 TFEB라는 EB? 트랜스크립터 얘가 이제 주로 라이소즘을 바이오시네시스에 관련된 네네네. 건데 페리티노페이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차피 라이소즘 바이오시네시스랑 네네. 관련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 그냥 잠깐 했어요. 그것도 저게 칼슘이랑 칼슘 유빈 또 별개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시그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이게 트랜스펙터군요. 네, 이게 TFE3라고 도 하고 TFE2라고도 하는데 한참 이걸 많이 연구했었거든요. 페리티노페이지가 어떻게 또 그런 라이소즘을 듀레이션돼서 되는 라이소좀 멀티그라데이션이죠. 맞아요. 페리토좀 맞습니다. 라이소좀. 했으니까 그런 쪽도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페리토파즈 억제하려고 저희가 썼던 여기 바필로마이신 라이소. NRF에 대한 시그널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ROS가 증가하면 무조건 NRF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여기서 힘 옥시제네이즈가 나온 것도 NRF 때문입니다. NRF 그래서 원래 힘 옥시제네이즈 1은 안티옥시던트로 작용한다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PNAS 논문에서는 아니다 이게 오히려 프로액티브한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PNAS에 실리게 됐던 거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GD에서 발전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요거 pH 파라독스랑 칼슘 파라독스 때문이었어요. 원래 엑시도시스를 생각했던 이유가 pH 파라독스, 칼슘 파라독스는 워낙 잘 알려져 있던 현상인데 OGD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AMPK 시그널을 보고 싶다 그럼 글루코즈 데프리베이션도 해야 되니까 그때 다이얼라이시스 FBS를 써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실험 조건을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박사님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역시 리포퓨전이니까. 근데 박사님은 리버 하셨었잖아요. 네. 리버랑은 좀 이게 메커니즘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스케미아 리포퓨전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저도 ROS 네네. 약간 그 안토옥시던트 먼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미셀도 못 나와서 생기는 또 이면 네. 이면에 의해서 생기는 리포퓨전 인저리도 있습니다. 리버에서는 요거 가능성 높은데요. 요거 리버에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버는 GSH를 익스프레스 진짜 많이 해요. MRP어는 익스프레스 자체가 높아요. 리버가.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리버는 많은 독소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다 보니까 MRP1이 원래 글루타사이온을 퍼내는 채널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퍼내는 앤데 결과적으로 뭘 퍼내냐면 글루타사이온과 어떤 제노바이오틱스 아니면 뭐 독극물 이렇게 붙어가지고 약독화 시켜놓은 물질 요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뭐 GSF라고 하는 글루타사이온 S 트랜스퍼레이즈, GST라고 쓰겠다. 글루타사이온 S 트랜스퍼레이즈 요 엔자임에서 이렇게 글루타사이온이 막 그 독극물에 이렇게 붙거든요. 얘를 퍼내는 동료예요. 그 GSH도 퍼내고 GSSG도 퍼내고 얘도 퍼내고 항암제도 퍼내고 뭐 다 퍼내는 애입니다. 그래서 멀티드러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성 물질 먹으면 다 간으로 간다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게 많이 발현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간에서는 분명히 얘가 많을 거. 얘를 많이 퍼내야 되니까 얘를 많이 생겨서 MRP1의 익스프레션이 아마 높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리버에서 생기는 리퍼퓨전 인저리를 줄일 때 요 MRP1을 이니비션 시키는 게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 하려면 또 심플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에서. 이때 서큘레이션의 심리 논문은 하트, 말 그대로 서큘레이션이니까 내 전압이 서큘레이션이니까. 서큘레이션은 아니고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실렸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홈플러스라고 전원으로 좋은 전압이죠. 네. 네, 좋은 전압이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마우스에서 프라이머리 리버 네네. 그래서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를 얻는 거는 뭐 노가다지만 가능하고 또 쥐실험도 리버는 좀 쉬워요. 네, 혈관 이렇게 한번 딱 묶으면 네, 하트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동맥 하나를 이렇게 실러서 묶어야 되니까 하트는 리버는 그냥 덩어리 그냥 한 번에 네, 간 이렇게 딱 들고 네 하면 되죠. 실험은 훨씬 쉬운. 뭐 그런 면에서 QJ도 뭐 어렵진 않죠. 하트보다는. 네, 리퍼퓨전 기본 지식이었습니다. 기본인데 좀 기본 같진 않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해가 쉬웠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석사생들 오면 이제 요런 것부터 요것만 해도 1시간 강의 아니에요. 콘데이라는